안녕하세요. 똑똑한 부동산 이야기 최혜정의 부동산북 333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과 시장경제라는 책인데요. 이 책 시작부터 우리 머리를 띵하게 만들어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들어진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고 합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외부 효과와 정부의 역할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정도면 충분?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외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면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는데, 특히 외부 불경제가 있을 때 시장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개입이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라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냉온탕 vs 뒷북?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보면 어휴 정말 한숨이 나오죠? 이 책에서는 이걸 냉온탕식 혹은 뒷북치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이 막 과열되면 뒤늦게 규제책을 꺼내들고 또 침체되면 부양책을 내놓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시장이 수축될 때는 더 심화시키고 또 과열될 때는 더 심한 과열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서 정책 효과가 점점 사라지는 또 다른 부작용까지 생겼대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고, 왜 그렇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신의 영역 vs 일관된 규칙 진폭을 줄이는 것이 최선. 솔직히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책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해요. 복잡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고정된 규칙을 사용해서 총 유동성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고정된 규칙으로 딱 정해놓고, 단기적인 대책들은 보조적으로 활용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입은 시장 친화적이면서 되도록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왜 포괄적이어야 하냐고요? 바로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쪽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작용 말이에요. 토론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현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을 보면 유독 강남이 주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책에서는 이걸 형식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과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정책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부동산 정책이랑 사회 정책이 뒤섞이면 결과가 좀 기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형식적 평등주의를 너무 강조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저해라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리가 없죠. 공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개발 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기발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유세 강화, 고령자들은 어떻게? 두 번째는 보유세 강화 문제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특히 재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등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수입은 없고 집 한 채만 덩그러니 갖고 있어 재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는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부세 저항 같은 심각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문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세 번째 쟁점, 원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 과연 옳은가? 세 번째는 원가 공개와 분양가 규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시장적 규제이자 편향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바로 로또 청약으로 일부 수요자들만 큰 수익을 보고 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현상 말입니다. 책에서는 오히려 담합을 금지시키거나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번째 쟁점 수도 이전, 과연 최선일까? 마지막 네 번째는 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명분이었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는 우수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민소득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 이전이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강남을 표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 정책을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그 하나로 분권을 제시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건데 정말 뼈를 깎는 결심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물론 분권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온 부동산 시장은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들처럼 부동산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장 경제를 고민하며 함께 토론하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 부동산 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최혜정의 부동산 북 333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